이거 자 봅시다. 일단 이거 얘기부터 합시다. 질문 받기 전에 그 우리 오늘이 8월 30 날이죠. 8월 30. 9월 6일이겠지. 이제 이때까지 하면은 이제 엔제가 끝나요. 엔제가 끝나고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이제 모의고사 저번에 얘기했던 거 모의고사만 만들어질 거고 토1에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컨텐츠로 진행을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결국 많이 한 결과 결정이 났어. 결정이 났고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우리가 모의고사반이 총 이제 10주가 나오더라고. 9월에 3주, 10월에 4주, 그 저거 뭐야? 10월에 5주인가? 9월에 4주? 4주인가? 3주? 아니 추석은 씨. 어차피 추석 월화수예요. 일요일에 못 온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근데 좀 오길 바래. 그러니까 뭐 10주 정도 나올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주일에 2개씩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20개의 모의고사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이형 모의고사 그리고 랑데뷰 이거는 이제 모르실 거야.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형 모의고사 먼저 얘기를 할게요. 이형 모의고사는 이게 좀 뇌절이 존나 심해. 시즌 1이 있고 2가 있고 3가 있고 4가 있고 파이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형 모의고사 이렇게 돼 있는데 총 3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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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회분 해갖고 총 이제 14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지금 커리큘럼을 대충 보니까 이쪽에서 시즌 1은 애초에 6평 치러지기 전에 만들어진 모의고사야.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 수능만 그러니까 좀 반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시즌 1은 그냥 불렀어요. 시즌 1은 불렀고 얘네만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얘네가 그럼 몇 개야 총? 11개가 되지. 얘네가 이제 11개 그렇게 되고 랑데뷰 모의고사가 이제 시즌 1이 있고 시즌 2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3개, 여기가 이제 3개 그래서 총 합치면은 11, 3, 2, 3, 17 뭐지? 뭐 계산이 안 맞는데? 이게 맞나? 이런 거 9주였던 것 같다. 9주가 맞나? 이런 9주가 맞아요. 9주에서 곱하기 2에서 이제 18개의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 건데요. 이제 11개에서 이제 6개 더하면 이제 17개가 되잖아. 그러면 이제 나머지 1개는 어디 있나요? 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플러스 이투스 전국 단위 모의고사 이거는 실제로 OMR 집어넣어서 전국 석차까지 나오는 그 모의고사까지 1회를 해서 총 이제 18개로 진행을 할 거야. 대충 어떤 구조인지는 알겠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저번에 이제 시간표 진행되는 건 저번에도 얘기를 했듯이 토요일 10시부터 2시 아니면 4시부터 8시 일요일도 10시부터 2시 아니면 4시부터 8시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모의고사 진행되는 거 제외하고도 이제 뭐 개모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일부 그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중 핵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좀 더 보충을 할 계획이니까 그런 식으로 알아보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우리가 9월 6일, 7일, 8일 하면은 이제 예언 엔제가 완전히 끝나는 거야. 근데 그러면 이제 추가로 내줘야 되는 숙제가 있잖아. 왜냐면 그 다음 주 토요일이 돌아올 거니까요. 그 다음 주 토요일부터는 모의고사만 이렇게 할 건데 니네가 모의고사를 풀어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숙제 시즌 2 예언 모의고사 구매해오기.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어? 예언 모의고사 시즌 2 요거 사오기. 요거는 학원 단위로 주문할 거야. 이건 니네가 구매 안 해도 돼. 신경 쓰지 말고. 이형 모의고사는 어차피 요거 다 쓸 거거든? 그러니까 뭐 미리 사고 싶으면 다 사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일단 요것만 사라.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 여기까지 질문. 없나요? 괜찮아? 쿠팡에 한 번 더 공지는 해줄 테지만 일단은 이형 모의고사 시즌 2 요거 빠른 시일 내로 사세요. 다음 주에도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다음 주에 한 번 더 물어볼 거야. 샀니? 아니요? 하는 애들.
사라고 얘기를 할 거야. 알겠지? 그리고 얘는 미리 안 사면 이건 애초에 풀어오는 게 숙제이기 때문에 안 사오면 뭐 내가 뭐 PDF로 뽑아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못해. 알겠지? 그러니까 사서 내가 한 100분 잡고 일단 푸는 거야. 알겠지? 다음 주에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줄게요. 그렇게 되고 그 한 가지 더 얘기를 할게. 9월 4일 수요일 무슨 날이죠? 수평 보는 날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저번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9월 5일에 이제 모의고사 현장 강의, 그러니까 현장 해설을 진행을 할 테니까 듣고 싶은 사람은 와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취소가 됐어. 왜냐면 이 강의실을 써야 되는데 이 강의실을 못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이 여기를 쓰신다고 하는데 인원이 너무 많아서 다른 강의실을 못 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진짜 어쩔 수 없이 어차피 이제 나는 사실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는 느낌이었어서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9월 4일날 시골에 나는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인데 그냥 쉬는 날 반납하고 모의고사 풀고 오후 매번 하던 짓거리 있잖아. 오후 10시부터 해설강의 찍을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업로드 될 테니까 뭐 새벽까지 기다릴 사람은 없겠지. 그냥 다음날 편하게 봐. 이날은 놀아. 알겠지? 그냥 모의고사 보고 노세요. 논다고 하루 논다고 해서 니네가 시험 성적이 드라마틱하게 달라지지 않아. 그리고 공부하고 싶어도 못할걸? 9월 모의고사 보면 좀 싱숭생숭해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놀아. 이날은. 알겠지? 그게 알 거고. 그 수능 원서 접수 지금 막 한창 하고 있지. 그치? 수능 원서 접수를 다 했니? 진짜 이제 다가오죠. 그치? 5일 확실질이 새끼들이 갑자기 이제 수능을 본대요. 수능 원서 접수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저것도 수시 원서 접수는 9월 9일? 맞지? 지금 많이 싱숭생숭할 텐데 뭐 멘탈 붙잡고 끝까지 하는 새끼가 승자야. 알겠지? 마지막까지 달려봅시다. 고생들이 많아요. 또 문제 한번 봅시다. 2번을 볼게. 시절 A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요거를 만족시킨다. 자, 요거의 값은 이런 거. 그러니까 A1을 일단 먼저 구해야겠지. 그리고 A1이 사실 수렴하지 않으면 이 수열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가 수렴하는 값이고, 그리고 얘를 물어봤다는 것도 얘도 수렴한다는 소리겠죠? 내가 일단 A1을 한번 구해보자. 그럼 저게 어쨌든 1부터 n까지 정해진 부분형이다 보니까 우리가 수원에서 배웠던 분물 공식을 쓸 수 있어. 그게 뭐야? S1은 A1이다. 그리고 Sn 빼기 Sn-1은 AN이다. 이거를 쓸 수 있겠죠. 단 여기는 이제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조건이 있을 거야. 여기까지는 불만 없죠? 그래서 내가 A1을 구하고 싶어. A1을 구한다면 저기 왼쪽에 있는 식에다가 1을 한번 대입을 해보자. A1 나누기 0 팩토리얼이 이제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3 팩토리얼분의 3이니까 이게 2분의 1이다. 근데 0 팩토리얼이 대체 뭔가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제 미적분 선택자들한테는 굉장히 취약한 내용이지? 왜? 팩토리얼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 정해주잖아. 이제 0 팩토리얼은 1이다 라는 약속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A1이 그냥 2분의 1이다.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A1은 일단 2분의 1. 그럼 이제 n제곱 an 이거를 이제 봐야 돼. 마찬가지로 Sn 빼기 Sn-3 A니까 이걸로 한번 써볼 거야. 내가 이거를 Sn이라고 한번 놔볼게요. Sn이라고 놓으면 내가 Sn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라고. K는 1부터 N까지 K-1 팩토리얼 분의 AK 빼기 N-1까지 더하면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K-2 팩토리얼에 A, K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얘는 이제 여기다 그냥 n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n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저기 있는 부변에다가 n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값이니까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3이다. 이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지? 근데 이제 여기에 전제 조건은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긴 한데 어차피 내가 보고 싶은 건 뭐야? n이 무한대로 갈 테니까 그냥 뭐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는 그냥 무시해도 될 것 같아요. 괜찮지? 그래서 이제 얘를 구하려고 보니까 어때? 이게 이제
n-를 넣은 거고 이게 이제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기다가 마지막에 n 집어넣는 거. n-1 팩토리얼 분의 an 이렇게 떠야겠지. 뭐 하는 건지 알지? 그지?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다 보니 이 식을 정리해서 내가 n제곱 an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알아야 돼. 그러면 양변의 얘네들을 조금 다 없애줄게. 없애주려고 보니까 얘를 이렇게 나눠버리면 분모 얘가 뭐가 나와? n 플러스 1 이렇게 남겠죠. 얘는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렇게 남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an을 정리를 하면 공통인수인 n 플러스 1분의 3 이렇게 뜰 거고 그 뒤에 남는 게 이제 n 플러스 2분의 1 빼기 1이다. 이렇게 남을 거예요. 여기까지 불만 없죠? 그러면 내가 최종적으로 구할 게 결국 n 제곱 한 다음에 얘를 이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게 내 목표잖아, 그지? 그럼 얘 어떻게 돼? 리미트 n 무한대로 보내보면 얘 수렴값이죠. 수렴 어디로 수렴하니? 3으로 수렴하죠. 얘는 이거 0으로 가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로 수렴할 거야. 그러다 보니 얘가 마이너스 3으로 수렴할 거고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둘이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5다. 답이 3번이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아마 이제 0팩토리얼이 1이다. 이거를 몰랐다면 이제 처음부터 좀 어버버했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문제네요. 자, 5번을 한번 봅시다. 5번은 이제 각각 문제 중에서도 조금 난이도가 높은 편이지.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여기 있는 이차함수, 여기는 tn, 이 이차함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n 플러스 1분의 루트 3의 x제곱. 몇 차함수야? 이차함수가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원점과의 거리가 2n 플러스 2였으면 좋겠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2n 플러스 2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수선의 말 내리고 뭐 연병 지랄하는데 아무도 안 보죠. 그지? 그냥 뭐 얘네 그냥 그림으로 받아들이잖아. 대충 수질? 이런 식으로 보잖아. 그렇게 해서 내가 fn 빼기 gn을 구해주고 싶대. 여기는 fn, 여기는 gn. 다 곡선으로 둘러싸였네. 그럼 내가 많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라? 특히나 그게 둘러싸인 도형이 원이라. 부채꼴로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 근데 내가 얘를 구하려고 보니까, 그러니까 얘를 구하려고 보니까 이쪽은 뭐야? 이차함수야. 원이 아니야. 근데 이제 이쪽은 원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와 얘를 어떤 식으로 구해줘야 되지? 가 이제 막막하단 말이지. 그래서 센스가 있는 친구들이라면 어차피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fn을 정말로 구하고 gn을 정말로 구해라가 아니라 fn 빼기 gn을 구해봐라라는 소리다 보니까 여기 있는 밑에 있는 하얀색 색칠이 안 된 부분까지 만약 내가 포함을 한다면 fn 빼기 gn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조금 편하다는 거야. 그냥 애초에 이차함수 아래에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에서 여기 원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에 여기 이거의 넓이를 한번 빼보자 라는 식으로 가도 상관없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아? 그냥 fn에서 gn을 빼는 걸 요거 빼기 요거로 가져가보자. 이런 아이디어를 냈으면 계산하기가 조금 더 편했을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그러면 결국 내가 얘네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뽑아내야 되는 조건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결국 여기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건 뭐야? 결국 이차함수의 넓이니까 적분을 해야 되는데 그 적분해야 되는 그 적분 구간의 끝 x의 값이 몇인지를 모르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k로 한번 나오겠다.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얘를 n에 대해서 표현해 주세요야. 그러다 보니까 이 k를 나는 일단 뭘로 표시하는 게 좋겠다? n으로 표시를 하는 게 좋겠다. 그게 우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정보를 써먹을 수밖에 없냐면 요 길이 정보를 써먹을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여기 요 y의 값은 어떻게 돼? 그냥 k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n 플러스 1분의 루트 3의 k 제곱 이렇게 뜬단 말이지. 얘를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로 정리를 하면 k 값이 나올 거예요. 어떻게? 2n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이게 k 제곱. 이제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3k의 4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이제 내가 목표하는 건 결국 k니까 k를 n에 대해서 한번 표시를 해보자가 되는 거야. 어떻게 갈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양면에 n 플러스 1의 제곱을 곱해줄게. 그럼 얘는 2n 플러스 2니까
2가 바깥으로 빠져나오면 4로 빠져나오겠지. 얘가 이렇게 될 거야. 4제곱 얘까지 곱해준다. 얘가 이제 n 플러스 1의 제곱 k 제곱 더하기 3k 내가 지금 뭐 하는 거 같아? 4차 방정식 만드는 거야. 4차 방정식이라고는 하지만 그냥 모기차식 이걸로 만들어 주는 거야.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의 k 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1의 4제곱은 0이다. 이러면 이제 인수분해가 될 것 같단 말이야. 어떻게? 여기가 n 플러스 1의 제곱이고요. 여기도 n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얘가 이제 n 플러스 1의 제곱이 나왔겠지. 개수만 맞춰줘. 얘가 3이고 얘가 1이에요. 어떻게 돼야 되겠어? 여기가 4면 될 것 같은데 뭐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여주면 되겠지. 괜찮냐? 왜? 아 요거? 아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결국 K라는 놈은 내가 양수를 일부러 잡아 놓은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K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K 제곱이 이제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K는 N 플러스 1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불만 있니? 그럼 없죠? 그래서 얘가 N 플러스 1이 됐고요. 여기 있는 놈은 계산을 해보면 루트 3의 N 플러스 1 이렇게 나옵니다. 아 알고 보니까 얘가 뭐였다? 1대 루트 3대 2였다. 여기가 그럼 몇이야? 60도가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도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숫자가 더러워서 그렇지 이제 뭐 그림은 깔끔한 거야.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자. 내가 결국 구해야 되는 건 여기의 넓이. 얘가 n 플러스 1이구나. 내가 이 이차 함수를 접근하게 되면은 뭐 얘 넓이 얻을 수 있을 거야. 근데 문제가 될 건 또 여기란 말이지. 여기의 넓이는 그럼 어떻게 구할까요? 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 결국 여기가 뭐라고? 원의 1가. 난 얘 넓이를 뭘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 부채꼴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여기에서 결국 여기 있는 Rn이 뭐라 그랬어? 접선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접점이야. 여기를 기준으로. 그럼 내가 항상 얘기했던 도전하지 않냐? 이렇게 이으면 얘가 뭐가 돼? 직각이에요. 그리고 니네도 알다시피 외부의 한 점에서 원에다가 이렇게 접선 그으면 여기 이삼각형 합동, 이삼각형 합동인 거 알고 있지?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여기의 넓이는 사실 여기 있는 요 삼각형 두 개의 넓이에서 여기 있는 부채꼴을 빼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 여기는 그대로 가. 여기 2차는 그대로 가. 근데 여기서 이거를 빼줄 텐데 이게 어떻게 빠지는 거냐면 잘 봐. 여기 있는 요 삼각형에서 뭘 빼준다? 요거를 빼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럼 식 한번 세워보자. 식 세워보면 여기는 요거의 넓이를 어떻게 구해? 인테그랄 0부터 n 플러스 1까지 n 플러스 1분의 루트 3x 제곱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요. 빼기 이제 얘네들 넓이 계산을 해보자. 얘 넓이는 뭐야? 그냥 직각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쓰면 되는 거잖아, 그지? 얘는 뭐예요? 2분의 1 곱하기 얘 곱하기 얘니까 2분의 루트 3 n 플러스 1의 제곱. 이 몇 개가 있는 거야? 두 개가 있는 거야. 이렇게 찢어버리는 거야. 요 삼각형이 두 개 있는 거야. 거기서 뭘 빼요? 여기 있는 부채꼴의 넓이를 뺄 거야. 근데 부채꼴을 구하려면 결국에 한 변의 길이가 이렇게 된다는 걸 파악했는데 여기에 각만 구해주면 되는 거야. 어떻게 구해요? 여기가 60도니까 여기가 30도. 그거의 두 배니까 여기는 60도 3분의 8이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의 길이 루트 3 n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잡아주면은 fn 빼기 gn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요 계산 싹 때린 다음에 이제 계산 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계산은 그냥 알아서 하세요. 알겠지? 여기까지만 해줘도 되지? 되지? 그래서 핵심은 뭐다? 항상 이제 강조를 하지만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우리가 특히나 부채꼴인 경우, 그러니까 원의 일부인 경우에 부채꼴로 끌고 갈 수밖에 없어서 얘를 이렇게 확인하는 거야. 근데 그 전에 중요했던 건 내가 fn과 gn을 직접적으로 구할 수 없으니까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런 센스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알겠지? 넘어갑시다. 근데 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도형에 대한 그 부담감은 사실 이제는 조금 줄어도 되지 않나?
11번 보죠. 11번. 볼게요. 함수 fx가 양의 실수 t에 대한 기울기가 t인 직선이 여기에 접합니다. 일단 니네 x분의 lnx 그래프는 그려줄 수 있지? 그걸 못 그리는 친구는 없지? 못 그리면 이제 그거는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그리면 어떻게 그려지지? 뭐 이렇게 그려지나?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지? 그치? 미분하면 고함수 구한 사람 나 좀 알려줘. x 제곱분의 1-lnx야? 좋아요. 그러면 여기 파트는 2다? 여기까지는 알 수 있겠네. 그치? 이런 그래프는 일단 그려줘야 되는 게 맞아. 줬으니까. 근데 이제 기울기가 t인 직선이 곡선 fx에 접할 때 접점의 x좌표를 gt라고 하죠. 그럼 또 t에 대한 함수가 될 텐데. 원점에서 곡선에 그은 접선의 기울기가 a. 여기의 기울기가 a일 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미분한 함수 gt에 대해서 a 곱하기 g 프라임 a를 구해요. 일단은 a가 뭔지 구해주는 게 일단 중요하겠네, 그지? a를 진짜로 물어봤으니까. a를 구해봅시다. 이거 접선의 방정식 유형 세 번째 거잖아. 뭐야? 외부의 한 점 t 콤마 그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뭘로 놓을 거야 내가? t 콤마 t분의 ln t다. 물론 저기 있는 t랑은 좀 다른 t예요. 알겠지? 근데 이제 항상 내가 t 콤마로 표현을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구하고 그냥 t랑 문자 그냥 날려버릴게. 알겠지? 이렇게 잡았어. 근데 얘가 0,0을 지나간다 그랬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걸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기울기 저거라며 t 제곱분의 1-ln t 한 다음에 x-t 더하기 ft t분의 ln t. 이게 이제 일반적인 t 콤마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죠. 근데 얘가 0,0을 지났으면 좋겠대. 그러니까 0,0을 대입을 해볼까? 여기다 0, 여기다 0. 대입해보면 어떻게 되죠? t도 날라가겠네. 그러면 t분의 1-ln t에다가 마이너스까지 붙었으니까 ln t 마이너스 1이라고 해줄게. 더하기 t분의 ln t. 얘가 이제 0이었으면 좋겠다. 이 소리니까 t는 뭐예요? 뭐 얘가 0일 리는 없고 2ln t가 1이었으면 좋겠으니까 t는 루트 2.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 내가 구한 t 요놈 여기 x좌표가 뭐라는 거야? 루트 2라는 거야. 그리고 루트 2분의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x분의 lnx에다 그냥 루트 2를 집어넣은 거야. 이게 점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기울기 a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a는 몇이에요? 루트 2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뭐 평균면으로 가도 되겠지. 그러니까 루트 2분의 2루트 2분의 1이니까 이제 2분의 1이다. a는 일단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a를 못 구한 친구는 사실 있으면 안 돼. 여기까지는 알겠지? 근데 이제 문제되는 게 G'이잖아. 이제 내가 G'을 구해보겠다 라는 건데 여기서 지금 기울기가 t인 직선이 여기에 접할 때 그 접점의 x좌표를 GT라고 놨기 때문에요. 그 GT를 내가 어떻게 잡을 거냐면 결국 어떤 양의 실수 t에 대해서니까 t가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일 거란 말이지. 그치? 근데 기울기가 t인 놈이 기울기가 a인 놈으로 이렇게 변모를 한 거야. 뭔 말하는지 알아?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얘가 이렇게 될 때 기울기가 t인 놈이 여기에 접할 때 x좌표를 이제 gt라고 했으니까 얘 기울기가 t다라고 하면 여기에 x좌표가 gt, 이제 fgt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x좌표 뭐 이렇게 돼.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 요 GT의 식을 내가 한번 파악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어때? 어떤 식을 파악할 수 있어? X좌표가 GT일 때 기울기가 T입니다. 그러면 F'에다가 GT를 집어넣게 되면 얘 기울기 T가 나옵니다 라는 소리지. 그럼 니네가 이걸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야 돼? 역함수가 떠올라야 돼. 뭐 말하는 줄 알아요? 얘랑 얘랑 합성해서 항등함수 나와도 되잖아. 그럼 무조건 바로 역함수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야. 뭐랑 뭐가 역함수예요? F'X랑 GX가 역함수 관계잖아.
물론 이제 t로 써주는 게 조금 더 깔끔하긴 하겠지만 그냥 이렇게 놓을게. 알겠지? 그러니까 얘네는 서로 역함수 관계로 하네. 그러면 내가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구할 게 G'A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G'A를 구하는 방법은 뭐야? 역함수 미분법 니네 잘 알잖아. 어떻게 구해요? 얘 한 번 더 미분한 거에다가 GA분의 1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파악됩니까? 역함수 미분법 쓴 거야? 얘와 얘가 이제 그러니까 역함수 관계라고 했으니까 나 얘만 보여주면 돼. 그러려면 이제 GA를 구하면 되지. 사실 F2'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구할 수 있는 놈이고 GA를 구해주는 게 핵심이야. GA는 어떻게 구해? GA가 무슨 뜻이야? 기울기가 A일 때 얘의 X좌표는 뭐니라고 물어보는 게 GA 아니야? 맞죠? 그럼 GA가 뭐가 되는 거야? 루트 2가 되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래서 두 번 미분한 다음 루트 2 집어넣어주면 그냥 답이에요. A는 이미 구했고. 그렇지? 계산이니까 그냥 여기까지 하고 넘길게. 그러니까 핵심은 요게 역함수인 거, 요거를 찾아내는 거. 그래서 역함수 미분법을 줘줬어야 했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역함수의 정의 서로 합성했을 때 평등함수가 나오면 그거는 역함수다. 역함수 미분법을 쓸 수가 있다. 한 번만 잠시만 넘어갑시다. 12번. 자, 얘 그래프이다. 근데 얘와 얘 교점의 개수는 fx 이퀄 2제곱분의 15 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그치? 얘를 만족하는 x는 몇 개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야. 뭐 하나 물어보잖아. 이런 식으로 합성함수 관련된 방정식이 나오면 니네는 항상 이걸 어떻게 말하셔야 돼? n축 그딴 거 말고,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이런 거 말고, 얘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뭐 방법 알고 있으면 좋아요. 뭐 n축 쓸 애들은 써. 나는 안 말릴게. 근데 나는 그냥 안 쓰려고. n축 그냥 안 쓰려고. 어차피 합성함수에 대한 중요성이 그렇게 또 대두되는 시절이 아니야 지금은. 알겠지? 하여간 요거 방정식 풀려면 니네 어떻게 풀어? 뭐라고? 정의역이 치역이다. 그걸 쓸 거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런 거 한번 물어보자. 뭐 이런 방정식을 푼대. 얘 지금 합성함수 아니야? 그지? 이 방정식을 니네가 풀어야 해. 다 전개해서 4차 방정식 만든 다음에 풀래? 그렇게 안 풀어. 뭐 해? 치환해. 마찬가지예요. 얘도 치환을 할 거예요. 뭔 말이냐면 내가 안에 있는 요 fx를 t라고 한번 치환을 해보겠다. 오케이? 그러면 처음으로 내가 구할 게 뭐가 되는 거야? ft는 2제곱분의 15가 되는 그 t는 뭐니를 일단 먼저 찾을 거예요. 그러면 그 t를 찾으려면 결국 얘는 상수함수잖아. 얘는 fx긴 하지만 그냥 문자를 내가 ft로 바라볼게. 그랬을 때 저 함수에다가 내가 2의 제곱분의 15를 투영시키면 얘가 값이 대충 얼마쯤 될까? 2의 제곱분의 15면은 4보다는 작겠죠? 무조건? 그지? 그러니까 얘가 2.7 정도 되잖아? 대충 3이라고 생각해보자고. 그러면 9분의 15니까 당연히 4보다는 훨씬 작을 거야. 대충 이쯤이라고 생각해보자. 요게 이제 2제곱분의 15 이렇게 뜨는 거야. 나는 이걸 만족하는 t를 구하고 싶은 게 내 목표고, 그러면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한다면 그 t의 값은 뭐가 되는 거야? 알파 또는 베타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내가 만약 얘를 t로 치환해서 얻은 뭐 값이 뭐 있다고 쳐봐. 예를 들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5다라고 해서 내가 값을 만들었잖아. 그럼 얘를 넘겨서 계산한 결과가 뭐예요? 얘가 2, 4 마이너스니까 4 또는 마이너스 2잖아. 이러면 끝난 거야? 방정식 해 구하는 거 끝난 거야? 아니야. 어떻게 가야 돼? 다시 t를 원상복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알파 또는 베타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fx라는 놈이 알파 또는 베타다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알파와 베타는 또 마찬가지로 상수일 테니 이 새끼가 이 그림에서 어떻게 생겼는지를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 알파는 대충 어디쯤에 있겠어? 2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알파는 대충 이쯤 있을 거예요. 대충. 근데 이제 문제는 베타야. 베타는 2보다 커. 그러면 2보다 크게끔 잡아주면 되겠네. 근데 얘가 4보다 클지 안 클지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걸 바라보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문제에서 그래서 중요해 이제 2하고 4? 아, 얘 함수를 애초에 주었네. F2가 이제 4가 되는 거잖아. 2를 집어넣었더니. 근데 내가 원하는 건 F에다가 몇을 집어넣었을 때 2의 제곱분의 15가 될지 베타를 그럼 정확하게 구할 필요가 있겠다 싶었는데 이거 구하기도 쉽지가 않아. 대충 그래서 얘를 보니까 얘 밑에 분모가 2의 제곱이 들어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파악이 돼요. 4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2의 제곱분의 16이 되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보다 조금 위에 2 제곱분의 16이 있었을 텐데 걔를 집어넣었을 때 x의 값이 뭐다? 4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이거보다 살짝 위에 2제곱분의 16이 있었을 텐데 그거에 해당하는 x의 값이 4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베타는 4보다도 큰 값이고 그러다 보니 얘가 베타가 여기 위치할 수밖에 없어서 y는 베타와 y는 알파 사이의 근의 개수를 구해라.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답이 4개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넘어갈게요. 한번 봅시다. 13번은 저번에 뭐 어삼시사 때도 했었고 뭐 소품 모의고사 때도 했었고 2번 이번에 3번째 좀 되는 것 같은데. 볼게요. 함수 요놈에 대하여 함수 gx를 요거라고 한번 해보자. 근데 gx가 극소가 되는 값을 한번 구해달래. 그러면 g 프라임 x의 값을 한번 구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미분을 한번 해보니까 마이너스 속미분까지 해주면 4f 프라임 x의 사인 x 이렇게 될 것 같아. 그죠? 내가 얘가 극소가 되는 순간을 구하려고 하면 는 0에서 뭐든 해 라고 하면 그건 뭐가 돼? 극대가 될 수도 있고 극소가 될 수도 있고 사실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닐 수도 있어. 중근이라. 맞지? 그렇게 잡는 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으니 내가 얘 부호 변화를 한번 살펴보자. 부호 변화를 살펴보려고 보니까 얘는 이제 인수분해가 돼요. 이런 식으로.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그럼 내가 대충 얘를 0으로 잡은 다음 얘를 구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부호 변화가 정말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는지를 봐야 얘가 극대인지 극소인지가 나올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결국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나 되다 보니까 얘를 구하는 게 나는 참 쉬울 것 같아.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부분은 어디야? 누가 봐도 2차 함수가 프라임이 0이 되는 부분은 어디죠? 꼭지점이죠? 그러니까 얘가 x가 1일 때 얘가 0이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납득이 되지? 근데 그 0이 될 때 쟤는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다 보니까 여기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는 거 맞잖아.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얘는 x가 1일 때를 기준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x는 1일 때 극소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괜찮아?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그러겠어?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갈지 몰라도 얘가 x가 1일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그렇지 않니? 그치? 그러면 얘가 1일 때는 fx가 뭐예요? 0이잖아. 0. 그치? 그 말은 sin 0은 몇이지? 그냥 0이란 말이야. 그럼 x가 1일 때를 기준으로 얘는 그냥 3을 유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양수라고. 그러니까 x가 1일 때 얘랑 얘를 곱했을 때 부호배다가 여전히 최종적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다 보니 x가 1일 때는 극소야 극대야? 극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1일 때 요거 하나를 찾은 거야. 근데 보기를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6, 7개는 있는 거 보니까 좀 암담해요. 이제 나는 하나를 찾았는데. 그치? 두 번째로 결국 얘가 0이 되는 부분이 총 몇 개가 있을 거냐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
얘가 0이 되는 부분은 몇 개나 있을까요? 지금 보면 x가 0부터 2까지라 그랬거든? 그러면 제가 얘도 결국 합성함수야. 얘 합성함수의 부호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려면은 얘가 일단 fx가 y가 x의 범위가 0부터 2까지 주어져 있으니까 이때 fx의 범위가 어떻게 될지를 한번 살펴보죠. 그래야 이 함수의 정의역이 다시 한번 나오겠지. 얘 치역을 구해야 얘 정의역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fx를 한번 구해볼 거야. 그려볼 거야. 여기가 1이고요. 대충 0일 때랑 2일 때가 있을 텐데 얘는 그 값이 똑같겠지? 기본적으로 대칭적이니까. 그럼 여기에 y 값은 어떻게 돼요? 0 집어넣으면 y는 6파이가 되겠네요. 그 말은 뭐냐면 얘 치역은 0부터 6파이까지 이렇게 일어난다. 졸리면 일어나! 일어나서 들어. 됐죠 여기까지? 근데 얘들아 봐봐. 이거를 fx가 고지분대로 0부터 6파이까지다 라고 또 바라보면 안 돼. 왜 그런 거냐면 x의 흐름은 0부터 2까지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야. 그럼 그 y의 값은 어때? 6파이부터 시작을 해서 0을 찍고 다시 6파이로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내가 여기다가 집어넣는 y의 값도 처음에는 6파이부터 시작을 했다가 0을 찍고 다시 6파이로 가는 이런 그림이 그려질 거란 말이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얘는 결국 어찌됐든 여기 들어가는 놈이 0부터 6파이까지다 보니까 나는 sin y는 sin x라는 놈의 0부터 6파이까지의 값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얘가 2파이고 얘가 4파이 뭐야? 하나 더 그려야 돼. 6파이 이렇게 여기까지 한번 그려봤어요. 여기까지 별로 없죠? 오케이? 그럼 이제 내가 얘의 부호 변화를 살펴보려면 결국 얘가 정확히 0이 되는 지점이 어디냐를 봐야 되는 거야. 그럼 얘가 0이 된다는 순간은 뭐야? 사인 fx랑 뭐의 교점을 봐야 돼? 4분의 3의 교점을 봐야 돼. 그러면 y는 4분의 3을 여기다 한번 그려보자. 대충 요게 y는 4분의 3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교점이 나오죠. 근데 그럼 물어볼게. 얘 이퀄 0의 해는 몇 개야? 12개가 되는 거야. 6개가 아니야. 왜 그런 거라고요? 자, 지금 여기 있는 fx는 0부터 6파이까지가 아니라 6파이에서 시작을 해서 0을 지나 다시 6파이까지 지나가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이 함수를 내가 sin x라고 사실 그린 거긴 해. 근데 sin fx는 어떻게 생긴 놈이었을 거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흘러갔다가 여기를 찍고 다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결국 y는 4분의 3과 만나는 지점이 몇 번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렇게 생길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총 12개 중에서 나는 극소가 되는 게 몇 개인지를 잡아주는 게 목표인 거야. 이거 내가 이렇게 설명했던 것 같은데 이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 함수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까지는 안 돼. 당연히 미분 가능하니까 내가 미분을 한 거일 거 아니야. 근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극대가 있다면 그 다음에는 무조건 뭐가 와야 돼? 극소가 와야 돼. 그 다음에는 극대가 와야 되고 극소가 와야 돼. 왜? 이 함수가 부드러워야 돼. 오케이? 그러다 보니 여기 있는 12개 중에서는 중근이 없지. 그러다 보니 얘는 무조건 극대 아니면 극소 둘 중에 하나를 가질 거야. 내가 정확히 얘가 극대인지 얘가 극대인지 모르겠어. 근데 어차피 개수만 구하라고 하는 거면 여기 있는 이 흐름 12개의 흐름들 중에서 극대도 몇 개고 6개고 극소도 6개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먼저 꺼낸 거한 1개에서 6개가 추가가 되니까 그냥 답은 7개로 찍고 넘어가면 된다. 만약 시험장이라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오케이?
근데 니네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이야. 얘랑 얘 중에 누가 극소인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 오케이? 한번 체크를 해볼게. 봐봐. 일단 나는 얘랑 정말로 곱해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갔으면 좋겠어. 맞지? 근데 그럼 봐봐. 여기 있는 x는 x의 값이 0에서 2 사이일 때 y의 값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맞아? fx가 0이라는 지점은 여기가 x가 정확히 1일 때예요. 얘는 x가 0일 때고 얘는 x가 2일 때라고. 오케이? 그러면 내가 f'x와 3-4sin fx를 바라볼 때 일단 x가 0에서 1 사이인 쪽을 한번 먼저 바라보자. 오케이? 그렇게 되면 얘는 부호가 뭘로 고정이야? 마이너스로 고정.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원하는 얘 전체가 극소가 되려면 전체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려면 얘 부호는 뭐가 돼야 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넘어가는 곳이어야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그러면 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간다는 건 얘 입장에서 한번 볼까? 얘는 4분의 3보다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넘어가야 되니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넘어가야 돼.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넘어가야겠지. 뭔 말인 줄 알아? 얘가 플러스가 된다는 소리는 얘가 4분의 3보다 작았다는 거예요. 얘가 작은 값이 빠져야 양수가 될 거 아니야. 얘가 작은 값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4분의 3을 기준으로 얘는 작은 값에서 큰 값으로 넘어가야 극소라는 거야. 그럼 봐봐. 그림을 볼게요. 얘는 x의 값이 0에서 1로 흘러갈 때 이렇게 흘러간다고 그랬어. 처음에는. 맞지? 그럼 봐봐. 여기서 요 점 한번 볼까? 얘는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넘어가는 거 맞니? 내가 원하는 값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극소라고. 실제로 구해보면 얘는 극소가 되는데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넘어가니까 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서 전체 값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가는 극대가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번갈아서 이 새끼가 극소가 되고 얘가 극대가 되고 얘가 극소가 되고 얘가 극대가 되는 거야. 반대로는 그럼 어떻겠어? 반대로는 0부터 아니 1부터 x가 2일 때는 어때? f'x가 뭐가 되죠? 플러스가 되죠? 내가 원하는 거. 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는 걸 바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 sin fx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넘어가는 게 극소가 되는 거야. 됐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번에는 얘 1로 갈 거야.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어때?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넘어가는 얘가 극소지? 그러니까 1로 갈 때도 얘가 극소였는데 1로 갈 때도 얘가 극소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흐름이? 그래서 총 계산해보면 1부터가 나온다 이 소리야. 아니면 얘를 이렇게 봐도 돼. 어차피 x가 1일 때 극소인 거 내가 찾아냈지. 이걸 이렇게 바라봐도 된다고. 극소, 극소, 극소 가는데 여기서 찍고 바운스 할 거 아니야. 근데 여기가 극소라네. 여기가 극소가 되고 다시 넘어갈 때 여기가 다시 또 극대가 되고 극소, 극대, 극소, 극대, 극소 이렇게 가든다. 그냥 정확히 찾아보면 어쨌든 이런 흐름이 있다. 개수만 구하는 거는 사실 문제의 난이도가 낮은 거예요. 정말로 극소가 되는 x의 값이 몇 개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도 있고 개수만 물어보는 문제가 있는데 개수만 물어보는 문제는 난이도가 낮은 거라고. 니네가 난이도가 높은 것까지 해결을 하려면 정말로 극소가 어딘지 극대가 어딘지 그런 훈련이 지금 잘 되어 있어야 해. 그리고 이거는 중간고사 때부터 그랬죠? 항상 어려운 내용이었잖아. 맞지? 지금쯤은 조금 훈련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어. 알겠죠? 이것도 많이 하지 않나? 이거 한번 보세요. 문제에서 원점 5를 중심으로 하고 여기가 1,0인가? 여기가 0,1인데 4분의 A에서 출발해서 호 AB를 따라 여기를 매초 1의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 매초 1이다?
항상 우리 시간 관련된 문제 나오면 봐봐 얘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댔지. 그러면 1초마다 1만큼 움직여. t초 후면 t만큼 움직이겠지. 그럼 여기 호의 길이가 t초 후에는 t가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럼 봐봐 얘가 t라는 건 여기 반지름 1이거든. 여기 중심각 구하면 여기도 뭐가 돼? t가 돼. 그러니까 중심각 입장에서 바라보면 얘도 라디안, 1라디안만큼 계속 커지고 있다. 이렇게 바라봐주면 돼. 내가 왜 굳이 t를 구했겠냐? 점 P의 x 좌표를 내가 정말로 구하고 싶은 거다 보니까 게다가 얘는 단위원이니까 그냥 얘를 뭘로 바라보고 싶어서 코사인 t 콤마 사인 t로 바라보고 싶어서 이거야. 됐어요? 그럼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야? 코사인 t가 5분의 4가 되는 t에 대해 점 Q의 속도를 구해준 다음 빼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점 Q도 마찬가지로 내가 좌표를 t에 대해서 좀 표현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지? 그러면 점 Q라는 놈은 얘들아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누가 봐도 교점이잖아.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이잖아. 맞지? 요 직선 한번 보여. 요 직선은 뭐야?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죠? 얼마 없지 여기까지? 요 직선은 뭐야 얘들아? 여기 각이 t니까 기울기가 뭐예요? 탄젠트 t를 기울기로 갖는 원점을 지나는 1차함수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내가 찾고 싶은 저 q의 x 좌표와 y 좌표를 찾아보면 어때? x 좌표 먼저 쳐줄게. 탄젠트 t x 이퀄 마이너스 x 플러스 1 얘 교점 구해주면 되는 거지? 넘긴 다음에 나눠주면 x가 뭐가 돼? 1 플러스 탄젠트 t 분의 1이 된다. 요게 x 좌표야. 뭐에? q에. 그러면 y 값은 어떻게 되겠어? 여기에다가 대입해주는 게 사실 사람 새끼겠지? 그치? 여기다 대입하는 거 어때요? 1 마이너스 1 플러스 탄젠트 t 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q의 x 좌표와 y 좌표라고. 그럼 니네도 알다시피 내가 얘의 속력을 구하고 싶으면 위치를 지금 t에 대해서 표현을 했으니까 얘를 한번 미분하면 속력이 나올 것이야. 맞지? 그럼 얘 한번 미분 한번 때려볼게. 미분 때려보면 얘들아 봐봐. 결국 x 프라임 요게 x일 때 속력이거든. 그게 내가 구하고 싶은 a거든. 근데 그게 뭐야? 1 플러스 탄젠트 t 분의 1을 미분해서 그 t가 어떤 t? 코사인 t가 5분의 4가 되는 그 t 이렇게 더한 거야. 그러면 y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b인데 얘는 뭐야? 얘를 미분한 거야. 근데 그럼 얘 값은 뭐야? 1은 어차피 미분하면 없어질 거고 얘가 뭐가 돼? 마이너스 a가 돼. 그냥 마이너스 붙이는 거야. 그럼 최종적으로 내가 b 마이너스 a를 구해달라는 소리는 뭐야? 올라 b 마이너스 어? b 마이너스 a를 그치 b 마이너스 a를 구해달라는 건 a를 갑자기 존나 걸리네. b가 마이너스 a잖아. 그쵸? b 마이너스 이제 씨, 왜 이렇게 헷갈리지? 그치? b 마이너스 마이너스 b니까 2b가 된다. 얘를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냥 a로 표현할까? 그냥 얘 미분하는 게 낫지 않냐? 마이너스 2a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2a. 이렇게. 그리고 미분해보자. 미분하면 어떻게 돼? 1 플러스 탄젠트 t의 전체의 제곱 분의 마이너스 뭐지? 얘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뭘 집어넣고 싶다? 코사인 t가 5분의 4가 되는 그 t를 집어넣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특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대입하는 게 조금 까다로워 보일지는 몰라도 결국 여기가 t일 때 여기가 5고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다 이 소리 아니야? 그럼 내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얘는 탄젠트가 몇이야? 4분의 3이겠지?
3이겠지? 그럼 1 더하기 4분의 3은 4분의 7이니까 4분의 7이 제곱이 되고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잖아. 마이너스 4분의 5의 제곱은 16분의 25.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시면 나와요. 마이너스 얘가 49분의 25가 되지? 이게 A라고. 내가 설명적으로 싶은 게 마이너스 2A였으니까 답은 49분의 50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자, 15번을 보기 전에 미리 얘기할 게 있어. 뒤에 니네 답지 보면은 얘네는 대칭성으로 풀었잖아. 답지 봤어? 답지를 보면 얘는 대칭성으로 풀었거든요. 대칭성으로 푼 EBS 해설에 오류가 있어. 오케이?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어. 그러니까 그 EBS 해설을 믿지 마세요. EBS 풀이 말고 다르게 풀 거야. 알겠지? 그 해설에 오류가 있는데 어떤 오류가 있는지는 조금만 쉬었다가 봅시다.